강의원 대표가 또 나온 이유가 그 책을 하나 냈는데 이 책이 너무나 소중해요. 시의적절해.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안 알려진 이재명 대표하고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일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모아서 냈다고 합니다.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. 일단 주문들 하셨습니까? 네. 정치사회 종합 5위. 예. 네. 네. 이재원 위원장님 정치사회죠. 정치사회 네. 종합 5위. 네. 네. 5위 한 곳씩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저도 오늘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밤에 감사합니다. 그 방송 가는 데마다 네. 광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사진도 멋있다. 네. 예. 아, 이재명의 준비. 네. 네.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 곁에서 동지로 살았던 몇몇 측근이죠. 동지들이 이 책을 냈습니다. 더민주정부 혁신회의가 기획하고 또 지은 사람들이 이재명 곁에서 함께한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요. 책을 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. 제가 전국의 17개 시도 계속해서 이재명 전도사로 특강을 하러 다녔습니다. 근데 묘하게 전부 다 친명 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라고 한 분들이 강의 끝나고 갑자기 질문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민주주의자 맞냐? 이재명 대표가. 네. 그러니까 시대적 대세 또는 시대 정신으로는 인정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거죠. 실제로 성장기의 그 아픈 역사, 가족사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데 실제로 이재명 리더십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더라. 그러니까 반대편 악마화하고 있는 분들의 작은 공격에는 침묵하고 큰 공격에는 승복해버리는. 안 되겠다. 그래서 우리 그 혁신회의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? 책을 내자. 야. 그래서 책을 딱 봤는데 네. 지금 잠깐 봤는데 네. 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. 쉽게 돼 있어. 쉽게.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. 오래 안 걸려. 네. 지하철에서 보면 금방 볼 수 있는. 이게 정확히 예.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타고 예. 용산역 내리면 다 읽을 수 있는. 그러니까 그 네. 분량이네. 쉽게 네. 쉽게 돼 있어. 네. 박구용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학자들의 책은 배계용이지만 이것은 전파용입니다. 그래서 혼자만 읽으면 안 되고요. 네, 박구영 교수가 네. 저희 박시영 TV를 거의 다 봅니다. 네, 조심해 주세요. 저의 벗입니다. 가깝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래서 아마도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네. 지방정부까지 향후 미래의 개혁 대통령의 리더십 행정 어떤 그 운영 방식을 알고 싶다. 아마도 곧 그러면 공무원들의 필독서가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.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. 책의 내용 중에. 네네. 그래 맛배기로 뭘 좀 소개를 해야 땡기지. 네. 예. 하여튼 일단 많이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.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? 제가 이제 주로 예전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도 네. 소개했던 건데 첫 번째가 이재명 그 현재 후보님은 행정과 관련해서 독특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보통은 무능한 단체장들, 무능한 리더들이 항상 하는 말이 행정 실패 뒤에 네.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. 공무원들이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다.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는 네.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유능하다. 좌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부당한 요구만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영리하게 뛴다 해서 여기 안에 담은 내용이 행정 선용 리더십입니다. 그래서 공무원들을 장악하라 뭐 이런 말 절대 쓰지 마라. 인간을 어떻게 장악하고 지배하느냐. 공무원들이 좋은 그러니까 올바르게 공무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. 네.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공직자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리더십이 있습니다. 전체 확대 간부의 회의를 하는데 네. 쭉 기관장들도 다 들어가고 저도 이제 도대체 이재명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해서 지켜봤는데 새벽까지 모든 회의 자료를 꼼꼼히 읽고 오십니다. 네. 본인이 뭘 하시냐면 본인은 검정고시 출신이다. 일하면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독에 능하다. 대면 보고보다는 실제로는 서류로 주면은 밑줄 그으면서 읽거든요. 군데군데 전부 다 포스트잇을 붙입니다. 왜냐하면 회의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이제 보고 들어가면 애쓰셨습니다. 네, 그다음 애쓰셨습니다 하다가 이제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거죠. 그 준비 안 돼 있으면 죽는 거죠. 죽는 거죠. 깨지는 거예요. 굉장히 웃으시면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
어떤 이유를 적용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이 이렇게 지사 시절에 계산을 쭉 해보더니 그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당사자가 모른다 해야 되는데 네. 대충 이제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잖아요. 예. 근데 그걸 즉석에서 막 계산을 하시더니 뒤에 분들 간부님들은 모르냐 물어요. 그래서 기관장이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나도 잘 모른다.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된다. 그런데 이 지금 전체가 회의가 공개되고 있는데 그걸 엉뚱하게 얘기하면 예산 차이가 한 500억 차이 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. 웃으시면서 업무방해하지 마세요. 자, 그 한마디로 그 다음 회의 때부터는 거의 매월 저희는 행감 받듯이 행정사무감사 받듯이 기관장들 실국장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거죠. 그 밑에 직원들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거죠. 왜냐하면 회의 들어갈 때면 다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. 저는 그때 아마 강하게 업무방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은 학습을 주문한 거다. 야 이거 진짜 중앙부처 공무원들 지금 이 방송 들어야 돼. 네. 박시영 TV 구독 신청하고 방송 들으세요. 아 진짜 그렇잖아요. 아니 방송만 듣지 말고 책을 사고. 책을 사고. 사야죠. 책을 사야지. 아니 진짜 네.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할 앞으로도 겁니다. 중앙부처 장관들 차관들 국장들. 저는 확신합니다. 음. 아무리 위기 상황이 지금 윤석열의 파탄낸 민생경제 각종 외교 통일 안보 전 분야가 다 무너졌지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 네. 민주진영의 기초광역단체장을 여기만 최초의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. 네. 경기도가 굉장히 최대 도시 아니었습니까? 인구 네. 4분의 1에. 저는 이 경기도를 가장 빨리 이 최고의 선진 도시로 만들어가는 심지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수원 산다, 성남 산다, 뭐 이렇게 분당 산다, 일산 산다 그랬지 경기도 산다는 정체성이 얘기죠. 없었죠. 그렇죠. 네.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네. 딱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지. 그래서- 야 너 서울 살아? 우린 경기도 살아. 재난지원금마다. 그리고 또 이 책에는 담지 않은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쓰기로 했는데 마음에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는 그냥 드림 센터, 그냥 드림 코너라는 게 있었어요. 저희 있을 때 같이 기획한 건데 생계비관 또는 뭐 당시에는 막 동반자살 또는 생계형 범죄, 그러니까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뭐랄까 그 비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할 방법이 뭘까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마트나 뭐 이런 데 곳곳에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코너를 둔 겁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. 벤츠 타고 와서 가져간다든지.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겠죠. 네. 또 청소년들도 그냥 공짜야? 가져갈 수 있잖아요. 예. 그러면 행정은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예를 들면 8명이 공짜로 가져갔다. 대상이 아닌 분들이 가져갔다 그러면 대체로 다 행정 실패라 합니다. 간부회의 때 그걸 쫙 보고하더라고요.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그러면 행정은 그걸 실패한 걸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. 네, 사실 문제가 좀 크다. 음. 비판도 있다.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만 캐가지고 세금 낭비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. 야, 그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회복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요? 10명 중에 1명, 2명이라도 실제로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걸 가져갔으면 그분들 중에 생계형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생계비관 자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를 살려는 거 아닙니까? 그건 성공한 겁니다. 이재명 대표는 네. 늘 가장 어려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늘 이렇게 메시지 할 때도 그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 말씀을 늘 많이 하셔.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. 늘. 맞아요. 그걸 다른 지도자와 그 부분에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시더라고요. 한번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 내 팔에 내 몸에 새겨진 이 자기 삶의 그 역경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은 절대 가난을 배신하거나 고난에 처한 분들을 외면하는 그런 정치 안 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 쓰지는 못했는데 강인 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드림 코너라는 거예요. 되게 뭉클해요. 네. 새로 쓰려고 했는데 못 썼는데 그래서 오늘 박시영 TV를 통해서 나중에
개정 정보판 네. 낼 때 그 내용 해석하고 네, 많이 사주셔야 돼요. 이 책이 또 특이한 게 작가 이름이 아무도 안 써 있더라고요. 저 누가 썼나 보려고 했는데 네. 그냥 여기에 이재명 곁에서 함께 해온 사람들 지음이라고 이름을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. 네. 같이 일하신 분들이 쓰신 건가요? 네, 힌트를 드리면 박시영 대표님과 우리 박진영 원장님. 박진영 원장님이 다 아는 분들입니다. 아, 네. 네, 다 후배들이고 네.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말자. 누군가를 개인을 드러내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전부 다 인터뷰해가지고 네. 정리해서 공통분모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의 얘기, 경기도지사 시절의 얘기, 그다음에 당 대표로 대표 비서실에 있으면서 겪었던 네, 네. 그런 내용들을 아주 뭐랄까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.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책들은 성장사가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. 대표님 자서전보다 아마 곧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다. 대체로 언론인들 평가가. 요즘에 결국 국민이 합니다. 요즘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 것 같아 네. 느낌에.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하네. 네. 진짜. 네. 이거 많이 사야 돼. 네. 네. 그래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, 왜 잘하게 됐는지를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더민주혁 신회가 이걸 기획을 했던데요. 네, 저희들 뭐 윤영조 집행위원장, 박정환 사무총장 예. 이런 분들. 그 임지웅도 얘기해 주세요. 요 앞에 나와 있는데. 네, 임지웅 그 처장은 별로 기여한 바가 없고요. 그럼 안 되지. 해야지. 지금 모든 그 광고 홍보, 예. 판매와 관련된 총책을 임지웅. 맡고 있습니다. 예. 많이 팔리면 이 특별 상여금 정도. 언제부터 책을 기획하신 거예요? 지난 2월부터 기획을 했어요.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옥중에 있는 김용 네, 네. 전 우리 대변인이시고 네.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신데 그런 분들도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하기로 했었거든요. 네. 네. 편지로 또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거 쓰는 동안에 갑자기 다시 들어가서 이감을 가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 틈이 없다 해서 좀 빠지기도 했는데 두세 달 기획했고요. 또 우리 이거 참 안 해요 댓글로. 하여튼 박시영 TV 이 구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정확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오창석 우리 PD가 네.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. 왜냐하면 좀 창석이 훌륭하네. 객관적으로 들어야 된다. 왜냐하면 우리가 진술한 거 이렇게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좀 잘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.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기획해서 실제로 함께한 분들 이름은 뺐고 다만 이제 읽다 보면 네. 이 부분은 강의원이구나. 우리 대표님이 사모님 보내가지고 연민농락 공동체 제가 이제 농촌기본소득 설계 네. 예. 이것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재명 대표를 대부분은 행정의 속도 때문에 굉장히 독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중에 첫 번째 저는 민주주의자 이재명을 꼽습니다. 다들 잘 모릅니다. 경청하죠. 네. 네.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의견을 묻고 네. 충분히 토론하자 합니다. 대부분의 광역단체장, 뭐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단체장들이요. 참모들하고 토론보다는 지시에 익숙하거든요. 농촌 기본소득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. 5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안했거든요. 근데 경기도는 농촌 기본소득 할 표가 안 됩니다 일단. 농촌 인구가 2%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. 전라도나 경상북도 이런 데서 농촌 기본소득 해야 되거든요.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. 해보자는 거예요. 경기도 같은 거대 도시가. 특히나 국가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실험해보고 어떤 선도해서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저는 하자 하니까 바로 이번 회기에 그냥 돈을 쫙 배정할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획했으니까 저의 얘기를 다 따라줄 줄 알았거든요. 6개월을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차라리 지시를 하세요.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서 집무실에서 저랑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쫄립니까. 그래서 야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합시다. 액수 때문에 그랬습니다. 저는 50만 원 정도 1인당 모두 다 줘야 한다 했고 대표님이 10만 원 했는데 그렇게 토론해서 제가 엄청 야 이런 분이구나. 결정될 때까지는 숙의의 과정을 깊게 거칩니다. 근데 제가 또 이제 대선에 좀 활용해 보려고
저 공을 좀 세우고 싶잖아요. 음. 그래서 대선 전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그랬더니 혼났어요. 저. 굉장히 또 눈빛이 그렇게 부드럽잖아요. 딱 일어서시더니 그걸 왜 대선에 활용하려 하죠?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아니라 대선에 활용하라고. 지난 대선에. 네. 아니 본인이 대통령 출마했는데 대선에 활용한다면 고맙다 할 줄 알았거든요. 네. 중차대한 국가 시책이 될 사업을 대선에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섬세하게 설계해서 하시라. 딱 그러는 거예요. 처음에 제가 좀 간보나? 진짜 저거 진실일까? 이랬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대표님하고 함께 행정 제가 참모로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. 두 번째 얘기였어요. 그때는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민주당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국힘당 연천군 이런 데는 국힘당 그때 뭐 신한국당 이랬는데 당연히 그 시범 지역을 민주당으로 주고 싶지 않겠어요? 그런데 대표님이 지나가시면서 혹여라도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말라. 간절하고 절박한 곳에 사회실험지를 선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로 저는 뭐 숭배자나 누구를 절대화하거나 뭐 신봉하거나 누군가 인간에 대해서 잘 그러지 않는데 저만 하면 저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나라 제대로 세울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주변에 수많은 리더들을 보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이재명의 준비이면서 동시에 이재명의 진심, 이재명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에피소드들을 담았습니다. 어쨌든 일세는 이렇게 하는데 개정 정보판을 바로 내서 추가로 빠진 내용. 네, 빠진 내용으로. 진짜 많이. 자, 어떤 분이 지금 HJ 최 HJ님은 이재명의 독주 국가에 살고 싶다. 그렇죠. 독주는 해도 돼요. 네. 그다음에 책 주문했다는 의견도 있네요. 아유 고맙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아까 제 밑에 분 한번 저 김광수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. 저거 감동적인데. 어제 김경수, 김동연, 이재명 같이 손잡고 팔 올리는데 대표님 혼자 팔을 올리지 못했어요. 가슴이 찡하더라고요. 네.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네. 거고 왜 그런지.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알던 사이잖아요. 네. 책을 쓰셨어야죠.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네.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재밌고 따뜻한 사람이에요.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. 그 늘 저기 썰렁한 농담 많이 하시고. 네.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좀 살짝 장난꾸러기예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그 전에 저기 시장이 되기 전에 이재명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. 저희 주위에서.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시장이 되고 난 뒤에 너무 섬세하고 꼼꼼하고 일을 잘하니까 저 사람 냉혈 아닐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 어린 시절 또는 청년 시절 그리고 또 무관일 때 같이 고생했던 선후배들을 만나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.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요. 다만 이제 이분이 정말 행정을 잘하는 이유가 우리 저하고 유시민 장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. 여러분들 토하셔도 됩니다. 교과서형 지식인. 이게 뭐냐면요. 지식인 중에 수필형 지식인 그다음에 시인형 지식인이 있어요. 그런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하셔요.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맞죠? 박진영 그죠? 원장님 말씀 네, 그래서 감동이다. 그래서 이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적 절차 수기 이런 걸 철저하게 거치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저 사람 인간적 매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옛날에 노동운동했던 선배들 지금도 술 먹으면 전화해요. 전화하고요. 뭐 저것들은 이제 이런 말단들도 뭐 일 있을 때 이렇게 텔 보내고 이러면 다 응대해 주시고 정말 그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유명해. 저 이재명 대표는 네. 텔레로 뭐 의견 개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잖아. 굉장히 유명하잖아요, 그거는. 또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대표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거나 무슨 회동 차담하잖아요. 보통은 온 사람들부터 반기잖아요. 예, 잘 예, 지냈냐 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뭐 거의 형 동생 하잖아요. 한 번 만나면. 그렇죠. 대표님은 참모들한테도 말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. 맞습니다. 항상 존대합니다. 그런데 딱 보니까 딱 차담한다고 딱 앉아 있어요. 온 사람을 반기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구는 왜 안 보여요? 이 차별, 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본인이 직접 항상 누군가는 좀 혹시나 누가 못 오게 했나 누가 빠졌나
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. 아니 온 사람한테 반기고 난 뒤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체질화된 거죠. 혹시. 예. 네. 하여튼 그런 부분도 네. 철학을 알 수 있는. 왜냐하면 온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. 이런 것도 하나의 본인의 삶 속에 드러난 철학이다 싶습니다. 오늘 강의원 대표 왔다고 해서 오가피 콤부차 우리 김병우 동지죠. 네. 예, 우리 저 광고해 주는 제품인데 오가피 콤부차 아주 맛있습니다. 여러 저기 슈퍼챗 여러 번 보내주면서 와.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네요. 저 네. 오가픽 대단합니다. 맛있습니다. 예, 제가 곳곳에 놓고 지금 보고 있는데. 아니 진짜 맛있어요. 네, 네. 진짜 좋습니다. 예. 자, 우리 이제 강의원 대표 한 말씀 듣고 광고하고 우리 또 부승찬 의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네.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오늘 오랜만에 이제 책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저는 지지자들이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재명을 잘 모르겠다. 특히 그냥 싫다. 이거 넘어설 수가 없는 장벽이더라고요. 그런 많은 분들에게 조용히 이 책 하나 선물하면서 한번 보라고. 우리 그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시기에 가장 소중한 우리가 리더를 만났다 싶습니다. 적어도 민주당의 당수였고 이제 대통령 후보이니 막연한 지지를 넘어서 구체적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또 막연한 거부를 넘어서 이제 섬세하게 한번 한 인물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네네. 그렇게 이 책이 두루 읽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. 그 도민지 혁신에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. 열심히 고맙습니다.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